모든 것이 멈춰버린 걸까요?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내려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적막함마저 감도는 계곡 사이 산을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디찬 계곡물에 발을 담근 사람들. 계속 돌을 들추었다 쳐냈다 반복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정신이 없은 게 그 이야기를 그래가 질식시키는 게라 고기. 그래 좀 있으면 또 살아가. 겨울에는 물고기도 움직임이 둔해진다는데 망치 소리에 정신을 잃은 녀석들이 그물에 걸려듭니다. 꺽지, 모자, 피리, 피레미도 잡히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꺽지가 많이 잡히네. 겨울에는 이제 애월살로 이제 고기가 쏘로 다 모이고 애월살로 이제 모이니까 잡기는 좀 수월해. 좀 물이 잡아서 그렇지. 사내들이 철렵을 나간 사이 안악들은 동네에서 제일 큰 어른 집에 모였습니다. 시나물은 지금 된장 넣고 지금 장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장떡은 된장으로 맛을 내는데 가만 보니 된장을 잔뜩 넣습니다. 일부러 짠맛을 내야 한다는데요. 반찬들이 다 귀하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귀하고 그러니까 이 반찬 같은 이런 거를 굉장히 짜게 해가지고 그래가 조금씩 그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짜게 해서 먹고 있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때웁니다. 우리 아저씨들 고기 잡아가지고 오면은 여기 어탕 국수 끓일 거예요. 계곡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제법 실한 고기들을 물어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고기는 내장만 떼내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처음엔 손질한 민물고기만 넣고 끓이죠. 요걸 팔팔 끓여가지고 볶아지면은 이제 뼈를 다 추려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자재를 넣어야 돼. 재료를 다시 넣어야 돼. 지금은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살이 무를 때까지 푹 삶는 동안 마당에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잘 익은 산초 열매를 말려 짜낸 산초 기름 냄새입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따갖고 오갖고 이게 참 남김 통치에 좋은 거라 이게. 그래갖고 옛날에는 기름이 귀하니까 이런 걸 따가오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기름을 해갖고 맛있었어요. 그래 많이 쓰고. 장떡 역시 산초 기름에 지져냅니다. 산초는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인데요. 기름으로 짜내면 매운맛 대신 향긋하고 고소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져가지고 소고리에다 받쳐야지요. 뼈를 추려내기 위해서. 어탕국수를 끓일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뼈를 추려내는 일입니다. 뼈를 잘 발라낼 수 있도록 물고기가 물러질 때까지 푹 삶아내야 하죠. 여기서는 산지라서 생선 같은 거를 잘 안 사먹으니까 이래 물에서 잡으면 이거는 잡으면은 고기 짜잖아. 이게 민물고기인데 심도 맞죠? 되고. 이제 맛을 내는 갖은 재료들이 총동원됩니다. 된장 조금 들어가고 간장 좀 들어가고 배추 파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다지 넣고 마지막에 제피가루를 넣어야 끓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국수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밥 대신에 국수로
먹습니다. 국수 이래 가지고. 어탕국수에 빠져서는 안 될 초피입니다. 매운 고추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늘, 고추에 초피까지 온갖 매운 양념들로 맛을 더합니다. 마지막에 국수를 넣어 한 소끔 끓이면 되는데요. 진하게 고아낸 민물고기가 갖은 채소와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 들판을 비워둔다고 하죠. 겉이 아니라 속이 여무는 시간. 빈 들판을 채우는 것은 쉼없이 겨울을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거창에 산 사람들은 나름의 저장법을 터득했습니다. 볏짚 안에 보관하거나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죠. 어른들은 그다 찌야지. 찌개로 자 겨울철에는 이제 지철에 나오면은 그걸 이제 오랫동안 못 놔두니까 말려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그래 손님 오시면 대접도 하고 또 식구들도 먹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관해놓은 재료들은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재탄생됩니다. 부각을 만들어 밥 반찬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 됐어요. 부각을 만들려면 일일이 찌거나 삶아서 말려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이렇게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연기 쪽에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기름에 식어있는 기름에 일굽니다. 배추는 찌고 감자는 삶아서 물기를 빼고 살짝 말립니다. 발라야지. 이제부터 손을 바쁘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찹쌀풀을 바른 다음 참깨를 얹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 때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죠. 손님들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도 오실 때마다 같이 막 이렇게 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튀기다가 몰래 먹고 그랬어요. 앉아서 아들 주고 오마 손님 왔을 때도 맛있죠. 손이나 오마 해주고 먹자고도 안 먹고 손이나 오마 해주고. 아, 바빠서 달려야 돼. 찹쌀풀을 발라 잘 말린 다음 기름에 튀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배추 부각을 잘 만들지 않지만 감자는 물론 고추, 깻잎에 무엉잎까지 거창에서는 온갖 채소들로 부각을 만듭니다. 자연이 내주는 소박한 밥상, 거창의 밥상엔 소탈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3시. 배 한 척이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쳐놓은 그물을 찾아 나섰는데요. 어부보다 더 부지런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갈매기마저 탐낸 바다의 맛은 작은 몸에 구수함을 가득 채운 멸치입니다. 그물을 올리고 나면 어부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예민한 녀석들이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삶아야 돼요. 지금 바쁩니다. 이게 생하면 거기 삶으면 안 돼요. 생하기 전에 빨리 삶아야 돼요. 멸치떼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면 육지에선 물부터 끓입니다.
멸치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삶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멸치는 빨리 안 삶으면 그 잘 떠올라오지 않아요. 밑에 깔아줘 버려. 멸치는 살아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넣어 떠오르면 바로 건져냅니다. 잡는 순간부터 말려서 거둘 때까지 한순간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나와가 저녁 6시 들어가요. 선별까지 다 해가 포장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멸치 마르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뱃사람들의 아침도 밝아옵니다. 이제야 아침잠을 준비합니다. 재료는 그새 잘 마른 멸치입니다. 멸치 육수에는 좀 붉은 멸치가 좋거든요. 이게 바짝 말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옆에 이거는 아지. 아지? 예, 전갱이 새끼. 이거 육수 내면 진하게 나요. 맛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 여러 명이 먹는 데는 국수가 제격이죠. 멸치로 육수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겨울이라 더 달큰한 맛이 나는 무도 하나 썰어 놓습니다. 바로 잡아서 싱싱한 건데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구수하게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멸치가 국물의 대가로 대접받기 시작한 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등을 이용해 육수를 내는 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조리법이죠. 금방 삶아낸 쫄깃한 면발에 진한 멸치 육수가 어우러집니다. 국수는 잔칫날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한 상 차리면 그날이 잔칫날이죠. 야동도 많거든 끄지고 말았어. 아우 맛있다. 속이 확 풀리죠. 따끈따끈하고 도네. 때 엄마가 해줄 어릴 때 건데. 엄마가 소먹이 오면은 딱 국수 끓여가지고 멸치 딱 이래 육수 내가지고 옛날에는 그때는 식구들이 한 9, 10명 이래 되니까 국수를 막 이거만큼씩 이렇게 해가 자식들 실컷 먹인다고. 그래 이런 멸치하고 다른 거 많이 넣어가 육수 내는 맛있더라고. 뜨끈한 국물에 국수 하나 말아 먹으면 허기도 추위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포항은 한창 꽁치를 말려 과메기를 만드느라 다들 끼니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이때도 한 끼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건 국물입니다. 대구 알인데. 대구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대구 탕요. 대구 탕. 예, 대구 지리. 맑은 탕. 대구 맑은 탕. 이제 고기에 따라 다른데 네. 대구는 지리 해 먹으면 맛있어요. 육수를 내는데 쌀뜨물을 씁니다. 생선 비린 맛을 줄여주기 위해서랍니다. 대신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탁해지기 때문에 빛깔이 노르스름해졌을 때쯤 체에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맑은 탕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죠. 육수가 맛있으면 뭘 넣고 끓여도 맛이 납니다. 게다가 싱싱한 대구가 통째로 들어갔으니 양념 하나 없어도 진국입니다. 내친 김에 새콤달콤한 물회도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서는 초장을 안 쓰고 그냥 고추장을 쓰나 봐요? 예, 물에는 식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맛이 여기는 깨소금. 설탕, 깨소금, 고춧가루, 쪽파를 넣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섞어냅니다. 배도 고픈데. 식초가 들어가지 않아 달큰한 맛이 더 강해지죠.
간이 됐나? 멋있다. 역시 아직. 솜씨가 있다. 역시 아직.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만 내 집에 떠가지고 18,000 지금 만 툭 5,000 나가지고 바쁘니까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에 말하면 빨리 먹잖아. 먹고 일하고 이랬지. 바다 일을 나갔을 때 국물은 따로 없고 마른 입에 밥을 먹기 힘든 경우 뱃사람들은 회에 물을 부어 말아먹곤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식이 물회입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다 보니 국물이 더 간절했던 셈이죠. 제육국이나 탕이나 뭐 우리 여는 바다에 뭐 항상 화로 있고 이러니까 물에 바닷가 사람들은 일 심하게 하고 저녁에 또 소주 한 잔씩 하고 뭐 이러고 이러니까 아침에는 물에나 꼭 국이 있어요. 먹을 것이 풍족치 않던 시절 우리는 국물을 우려내 푸짐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느낀 국물의 따끈함은 우리의 밥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란한 경운기 소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건 갓 잡은 돼지 한 마리입니다. 오늘 열리는 마을 잔치를 위해서죠. 오늘 그 동네 잔치하려고 하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뭐 잔치가 되지. 그래가 뭐 돼지고기 수육하고 해가 국밥끼리 가지고 그래 물라고. 그래 오늘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잡았어. 아따 돼지 크고 좋네. 그래. 예. 돼지 그 뭐 돈 많이 주면 크지 그 뭐지. 암돼지라서 맛이 있겠다. 오늘 이 돼지로 푸짐한 밥상을 차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돼지 좀 만져봤다 하는 마을 남자들 몇몇이 모여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합니다. 아따 앞다리 이거는 막 고기 살 좋다. 국거리 하면 되겠다. 소뼈보다는 손은 그 우러나는 게 좋고 돼지 이게 우러나는 게 더 뽀얗게 우러나잖아 돼지가. 이쪽 뼈가지고 굽는다 이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돼지 뼈로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고아야 진한 맛이 나기 때문이죠. 진짜 좋지요. 와이 꽈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물에 고기 좀 건지 넣어갖고 썰이 넣어갖고 잡사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의 재료는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인데요. 봄국도 돼지뼈를 우려 만들었습니다. 뽀얗게 우려낸 이 돼지 육수가 모든 국의 기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고기 넣고 이제 돼지국밥, 말 그대로 돼지국밥도 되고 또 이제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 이제 국수 넣어가지고도 비비 먹고 말아 먹고 그래 하지. 돼지 국밥만큼이나 즐겨 먹었던 건 밥 대신 국수를 말아 먹는 돼지고기 국수. 지금처럼 푸짐하게 수육을 얹어 먹지는 못했어도 참 맛이 좋았습니다. 돼지를 잡는 날 빠지지 않고 만들었던 음식이 바로 순대입니다. 돼지 창자를 잘 손질해서 그 안에 당면, 부추 등 여러 재료들을 넣어 만들죠. 순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돼지 피입니다. 그래서 피순대라고도 부르죠. 순대는 신선한 돼지 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돼지 잡은 날이 아니면 만들어 먹기 어려웠던 음식입니다. 옛날 순대는 요새 순대처럼 양파 같은 것도 없고 맛이 없었는데 피만 걸러갖고 배추 같은 거 좀 깨썰이고 그래 시골 사람 순다라 해갖고 그래 먹었어요. 나는 요새 옛날처럼 옛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맛은 어땠는데요?
맛은 그때는 요새처럼 입맛이 안 게 그때 그 맛이 참 좋았어요. 그래도. 흔히 우리가 보는 당면이 가득 찬 순대는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당면이 들어오면서 변형된 순대입니다. 재료가 단순해진 탓에 순대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됐지만 과거엔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들던 고급 음식이었죠. 흔히 만드는 소창이 아닌 대창으로 속을 채운 순대라 크기가 꽤 큽니다. 허파와 간 등의 내장도 잘 삶아졌습니다. 순대에 곁들여 먹으면 제맛이죠. 여기 사기 쏘리가 먹어보자. 그야말로 술안주가 지천입니다. 이건 헛파다 헛파. 어이구 뜨거워라. 모락모락 김이 나는 안주들을 놓고 막걸리 한 잔씩 털어 넣습니다. 오늘 자꾸만 술잔이 오갑니다. 돼지 한 마리로 잔치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씩 나눕니다. 동네 돼지국밥이 최고 맛있어요. 이 뼈가지 이 사골 국물 이게 오늘 20시간 구웠어. 20시간. 20시간과 뼈에 있는 모든 거를 오늘 여기 다 내놔. 다 내놔서 아마 이거 자시고 나면 올겨울은 무난하게 감기도 없이 잘 지나갈 것 같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로를 챙기고 다독이는 마음이 뜨겁게 오고 갑니다. 돼지국밥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 밀양입니다. 밀양에서는 돼지국을 소고기국보다 더 자주 먹었다는데요. 비싼 소고기를 대신해 집안에 한 마리씩은 키우던 돼지로 국을 끓였던 거죠. 재료도 과정도 간단합니다. 돼지고기에 무와 고춧가루 넣고 잘 볶은 다음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입니다. 옛날에 좀 매녔지. 비계 엮고 비계 둥둥 뜨고 그렇지 뭐. 기름 둥둥 뜨는 걸 뭐 그래도 그 맛이 있었는데. 맛이 있지 그래도 옛날에는. 맑게 끓여 먹는 밀양의 다른 돼지국과는 달리 고춧가루를 넣고 나니 돼지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없애줘 더 입에 맞는다네요. 원래 전통이 이 돼지고기 국이었는데 요즘은 새로 막 해가지고 돼지고기 수육을 해놨다가 그래 손 쉽게 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뭐 공기밥 하나 부으면 막 돼지국밥이 되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국하고 밥하고. 밀양식 돼지국밥은 부추를 넣지 않습니다. 새우젓으로 간단히 간만 해 진한 고기 맛을 그대로 즐깁니다. 내친 김에 돼지 머리고기로 편육도 만듭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나오는 머리고기는 평소엔 구경도 못했고 잔칫날이나 먹을 수 있던 부위였죠. 옛날에 돼지고기 이거 물 좀 모르고 우리 클 때나 삶아 그냥 뜯어먹었다. 소금에 발라가지고 뜯어먹었다. 요 중간에 머리 눌리지. 옛날에는 혹 삶아가지고 막 국물하고 뼈안지하고 양피이 나가 뜯어먹었다. 국물도 구시하면 맛있다고 그때. 돼지 머리 편육을 만들기 위해 고기가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아냅니다. 젓가락을 찔러 푹 들어갈 정도가 되면 살만 출연해 삼배 보자기에 싼 뒤 무거운 돌로 하루 저녁 판판하게 눌러놓습니다.
고기가 눌려지면서 기름이 나와 살과 엉겨지며 응고가 됩니다. 애주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으뜸 술안주죠. 머리고기의 특수 부위나 족발은 적당히 삶은 다음 구워 먹으면 또 별미입니다. 고춧가루와 돼지가 만난 색다른 맛의 돼지국과 불맛이 더해진 돼지고기는 서민들의 잔치상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돼지국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낮보다 더 활기찬 밤이 시작됩니다. 고등어가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부산 아지매들이 억척 같은 손길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분류 작업은 밤 10시부터 시작해 동이 터올 때까지 이어지죠. 차디찬 바닷바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속을 채워둬야 합니다. 부산 아지매들의 허기와 추위를 달래주는 건 돼지국밥입니다. 짭짤한 바다 향내와 비릿한 고등어 냄새 맡으며 국밥 한 술 목에 넘깁니다. 아니, 일하시다가 드시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꿀찜할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뜨뜻해. 몸도 드시고. 뜨거운 김 훌훌 불어가며 돼지국밥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새벽을 날 기운이 생기죠. 돼지국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수입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붙어 있고 맛이 잘 우러나는 앞다리뼈만 사용한다는데요. 다른 데 이어봐야 물도 나다는 그 잡히고 이어봐야 되다네. 물이 많이 돼. 국물 많이 넣어야 되지 육수가. 이 육수가 다른 거는 육수가 안 넣어. 이는 육수가 많이 넣어. 맛 좋은 국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2시간 이상 푹 고운 다음 살뼈를 넣고 또다시 12시간을 끓여대야 잡냄새 없는 진한 육수가 나옵니다. 고기를 깨끗이 씻는 일도 국밥의 맛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수육은 앞다리살과 삼겹살 그리고 목살을 주로 쓰는데요. 살짝 기름기가 있는 부위가 삶으면 맛이 좋답니다. 국밥을 말 땐 국물을 부었다 가셨다 하는 토렴을 해줘야 더 맛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 국물이 밥과 고기에 스며들며 맛을 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새우젓, 부추까지 올리면 경상도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배고픈 시절 돼지국밥은 끼니와 더불어 술안주가 되는 고마운 음식이었죠. 이거 뭐 얼큰하게 하나 먹고 소주 한 컵 하고 그래가 우리 남자들끼리 참 가슴에 있는 그 정남도 나누고. 성격이 부산 사람들이 좀 급하고 화끈하기 때문에 막 버뜩 먹는 게 막 이래 화끈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돼지국밥의 시작은 한국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부산으로 흘러온 이북의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고향에서 즐겨 먹던 돼지고기로 국밥을 만든 거죠. 피난민들은 영도대교 옆 부평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점들이 자리 잡으면서 돼지국밥 거리도 형성됐습니다. 가족을 모두 고향에 두고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온 실향민들. 이 국밥 한 그릇에 고향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